오랜만에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네요. 오늘 현 선물 나란히 외국인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절대 전략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문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실적에 집중하는 시장입니다. 네,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있는데요. 오늘 상당히 많은 기업들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실적에 좀 집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델타 변이와 관련된 우려감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다른 시장의 다른 변수들 이 변수보다는 실적에 좀 집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는 재료들은 대부분 어찌 보면 약간 낡은 재료들죠. 해묵은 재료죠. 그러니까 델타 변이와 관련된 부분이 새로운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는 한 번에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셧다운을 한번 겪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번 델타 변이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치명률 자체가 지금 높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것 때문에 다시 봉쇄를 하는 상황은 펼쳐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또 시장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델타 변이는 이거 관련해서 주가가 조정되는 건 실제로 델타 변이 때문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시장이 이제 조정에 대한 빌미로 삼는 거지 실제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추세적인 하락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많이 강조를 드렸죠. 특히 영국이 지금 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지금 거의 이 팬데믹을 자유의 날을 선언하면서 일상으로 이제 복귀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영국의 지금 이 실험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글로벌적으로 이제 팬데믹은 실제로 코로나가 종식되진 않지만 이제 우리가 사스나 그다음에 이 신종 플루를 겪었던 그때처럼 병균 자체를 완벽하게 소멸을 하지는 못했지만 결국은 이걸 가지고 그냥 이제 팬데믹의 종식으로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영국이 저기서 성공이 된다면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을 높인 주요 선진국 국가들이 나머지 국가들도 좀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일상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정상화를 빨리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델타 변이 확산과 관련된 부분을 우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영국의 실험에 조금 더 주목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찌되었던 시장은 이런 해묵은 재료들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실적 시즌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뉴욕 증시도 그렇고 실적이 계속 이제 주요 실적들이 발표되는데 실적이 잘 나옵니다. 시장의 컨센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컨센을 대부분 좀 상회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실적 시즌 역시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실적이 나쁘지 않은 실적 시즌에 주가가 추세적인 하락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지금은 좀 강세 마인드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 것처럼 저는 8월 달까지는 8월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시점, 저는 그 시점이 약간 변곡점이라고 보는데요. 그 전까지는 좀 안정적인 시장 상승세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는 조정이 나오면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지금은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보다는 오히려 수익 극대화 차원에서 주식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8월 이 첫째 주에 있을 미국 고용지표 결과가 제가 이게 이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시장이 그러면 그때 기점으로 해가지고 꺾일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그때를 나름 의미 있는 조정 한 10% 지수 기준으로 한 10%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그 시점이라고 보고요. 저는 확률적으로는 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수 기준으로 10% 이상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데 그래도 만약에 남아있는 올 한 해 그 정도의 조정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어떤 것일까라고 하면 8월일 것 같습니다. 8월에는 그 고용지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연방정부가 주는 이 추가 지원금이 소멸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 구간에 아무래도 9월이면 다 소멸되니까. 근데 대부분의 일자리를 내가 이 실업급여를 다 타고 바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달, 두 달 정도
실업급여가 종료되는 한두 달 정도부터 움직인다면 7월 지표가 발표되는 8월, 그러니까 7월부터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용 관련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제 지표도 7월 지표들은 이제 기조 효과라든지 재정 효과는 재정 정책에 대한 효과는 많이 빠져 있는 지표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표를 보고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냐겠죠. 뭐 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거랑 아니면 경기가 생각보다 좋아져서 연준이 빨리 긴축을 할 것이다. 어쨌든 이 두 재료 모두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부정적인 이슈로 작용할 것 같아서 그래서 8월 달은 좀 조정이 빌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10% 이상의 지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 왜냐? 8월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뉴욕 증시 같은 경우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휴가 시즌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지금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피해 업종들은 아니긴 하지만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혜를 많이 봤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지금 이 돈이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뭔가를 증설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죠. 왜냐? 지금 현재 벌어들인 돈은 소비가 고정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약간 비정상적으로 소비가 늘어난 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소비가 이제 고정적인 소비다라고 생각해서 캐파를 증설하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뭐 기술주들, 그 다음에 성장주들 좀 다르겠죠. 클라우드 기업이라든지 보안 기업, 뭐 아니면 뭐 IT 하드웨어, 뭐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2차 전지 쪽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게 아닌 기업들은 사실 이번에 소비를 가지고 이 추세적인 흐름이라고 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그 쌓아놓은 돈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미국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뭐 오늘 뭐 팩트셋인가요? 그쪽에서 보니까 예상이 원래 미국 주요 기업들의 이 자사주 매입 규모가 지난해보다 한 35% 증가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8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9월 달부터는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뉴욕 증시 역시나 그쪽은 또 자사주 매입의 효과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뉴욕 증시가 또 움직인다라는 건 당연히 우리나라 지수 역시도 좀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저는 8월에서 한 9월 초까지는 조금 흔들리겠지만 그 이후에는 상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지금 아직 8월이 넘어가지 않는 상황, 아직 고용지표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지나치게 시장과 관련된 부분을 미리 우려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시장은 우상향 속에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세장 마인드 유지하자.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시장이 나쁠 리 없다라는 시각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오늘은 그동안 또 여러 번 얘기를 해주셨던 반도체 섹터가 강하게 살아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뭐 항상 제가 2차 전지 반도체, 뭐 5G, 조선주 이야기, 자동차까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하반기는 이들 섹터에서 수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반도체를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 좀 많이 올라와서 또 오늘 또 올라가는 걸 좀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전에 제가 반도체를 강조했을 때부터 만약에 매집이 많이 돼 있다면 오늘 또 수익이 좀 좋았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들 업종들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은 떨어질 때 잡아놓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좀 조정을 다시 좀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2차 전지들을 또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2차 전지 또 매수해놨다가 또 만약에 반도체가 떨어지면 또 그때 좀 반도체 좀 살짝 사고 이런 식으로 주력 종목들이 좀 조정을 줄 때 계속 모아가시는 전략 유의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뭐 특징주로 볼만하다거나 아니면 콕 집어서 토픽으로 제시할 만한 종목이 있으세요? 반도체 중에서는 제가 이제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인데요. 자주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주 이야기 드렸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뭐 반도체, 그 다음에 뭐 태양광, 그 다음에 LED 쪽으로도 계속 이제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당연히 이쪽 관련 부분의 시장이 성장하면 당연히 관련 기업의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SK 머티리얼즈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너무 급등을 하네요. SK 머티리얼즈는 체질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에 소재에 집중하다가 지금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도 넘어가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괜찮은 모회사 이 SK 이노베이션이랑 SK I 테크놀로지라는 어쨌든 든든한 판매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번에 2차 전지 소재로 넘어가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지금 구간에서 좀 작게 보였고요.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고 그게 아니면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번 같이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머티리얼즈가 뒤에 붙는데 이 두 종목 관심 가져볼게요.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